26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 납치범이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주말 아침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의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얇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이웃집 개 짖는 소리, 골목을 오가는 차량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그런데도 민호는 이상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작은 이물감이 남아 있었고 그 느낌이 아침의 고요함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장을 보러 나갔고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재로 향했습니다. 살짝 벌어진 서재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방은 어릴 적부터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야, 거긴 위험하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낮고 단호했고 이유를 물어볼 틈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그 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의심조차 하지 않고 26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문이 아주 조금 사람 손만큼 벌어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 문을 건드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파 쿠션이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재 앞으로 다가갈수록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집안의 따뜻한 공기와는 달리 서재 앞은 서늘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먼지와 종이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민호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서재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했습니다. 책장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오래된 책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진 오래된 탁상시계가 짹, 짹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책상 옆 서랍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손에 땀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서랍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랍 손잡이를 잡는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 봉투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맨 아래에 깔린 갈색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겉면은 색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으며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끝으로 열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주민등록 등본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종이를 꺼내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등본의 이름은 이도현이었습니다. 민호가 알고 있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생년월일은 정확히 같았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종이를 응시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살짝 구겨졌습니다. 발급일은 2005년 5월 12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자신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기억이 거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민호는 봉투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등본 뒤쪽에 접힌 흑백 사진 한 장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사진에는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는 소년이 찍혀 있었습니다. 짧은 앞머리, 둥근 얼굴, 줄무늬 티셔츠, 낯설면서도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찾습니다. 이도현 7세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실종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등본 발급 이틀 뒤였습니다. 민호는 무릎이 살짝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냉장고 모터가 웅 하고 울렸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사진이 마룻바닥에 떨어지며 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그의 시선은 서재문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사진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봉투에서 무언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낡은 열쇠 하나였습니다. 녹슨 끝부분이 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민호는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묘하게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공간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지하실 문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그곳에 내려가는 걸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거긴 위험하니까 절대 내려가지 마라. 그 말은 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열쇠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지하실 문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도는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고 공기 속에 습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집안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냄새가 문틈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문 아래로 아주 미세한 빗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그 빛이 이상하게 불길했습니다. 발목을 스치는 바람이 축축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귀를 문에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 들려온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슥슥. 바람이 아닌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몸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차서 미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철컥. 금속 마찰음이 고요한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숨을 고르고 다시 귀를 댔습니다. 안쪽에서는 분명 바람이 아닌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를 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침을 삼키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문을 응시했습니다. 등본에 적힌 낯선 이름, 사진 속 아이, 그리고 열쇠.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26년 동안 믿어왔던 집이 서서히 낯선 감옥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을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문틈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그 미세한 숨소리와 차가운 공기. 민호는 그 문 너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자신이 지금 거대한 비밀의 문 앞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들 시작점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민호는 지하실 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틈 아래로 새던 빛은 어느 순간에 꺼졌지만 공기 속의 습기와 냄새는 여전히 문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는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려 바닥의 삐걱거림을 피했고 호흡을 길게 내쉰 뒤 집안의 모든 불을 껐어요. 거실과 복도가 어둠에 잠기자 문 아래의 틈은 더 또렷한 직선으로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의 손전등은 켜지 않았어요. 낯선 빛이 있다면 자신의 빛을 겹치지 않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주머니 속의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그는 문고리의 차가운 금속감에 손등을 붙였다 떼었어요. 표면의 차가운 습기가 피부에 옮겨 붙자 오싹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아직 10시간이 아니라고 말하듯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었어요. 방으로 돌아온 민호는 포스트잇과 펜을 꺼냈어요. 지하실 문 불빛, 짧은 단어를 적어 붙이고 메모지 가장자리를 손톱으로 눌러 자국을 남겼습니다. 문 옆 벽지 얼룩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바닥의 나무결을 눈으로 더듬어 위치를 외웠어요. 내일 아침 얼룩의 모양이나 밝기가 달라지면 밤사이 문이 열렸다는 뜻이라고 스스로에게 설명했죠. 그는 주방에서 물티슈와 얇은 테이프를 가져와 문틀 아래 아주 얇게 겹쳐 붙였습니다. 겹친 면 사이에 미세한 공기 방울이 잡히도록 눌렀고 이 공기 주머니가 찢어져 있으면 출입 흔적이라 판단했어요. 마지막으로 도어 힌지 나사머리의 흠집 방향을 눈으로 기억했죠. 장갑은 끼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문은 상관없고 타인의 지문이 새로 붙는지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은 자정을 넘겼어요. 부모님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회신은 오지 않았죠.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만 반복되었어요. 베란다 문을 살짝 열자 차가운 공기가 거실 바닥을 타고 복도 끝까지 흘렀습니다. 지하실 문 앞에 눅눅한 냄새가 더 확연히 갈라져 올라왔죠. 민호는 그 냄새를 기억해 두려 길게 들이마셨고 목 뒤쪽이 싸해지는 느낌을 참아냈어요. 소파 등받이에 담요를 걸치고 앉아 문 쪽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눈을 감지 않았고 집안의 작은 변화에도 귀를 곤두세웠죠. 새벽 1시가 가까워질 때까지 문틈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전구가 2번 깜빡였어요. 민호는 반사적으로 스위치를 눌러 확인했지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발 아래 마룻바닥이 아주 작게 찍 소리를 냈죠. 소리는 지하실 문 쪽이 아니라 자신의 발 바로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발끝을 떼지 않은 채 몸의 무게를 살짝 옮겨보았고 바닥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지하실 계단 첫 단이 복도 아래 이어져 있다면 빈 공간에서 울림이 날 수 있다고 그는 계산했죠. 손목 시계를 확인하고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새벽 1시 15분 골목에서 트럭 엔진음이 짧게 들렸다 사라졌어요. 소리가 멀어지자 문틈 아래의 희미한 빛의 잔상이 한번 스쳤습니다. 마치 안에서 손전등을 켰다가 곧바로 가린 듯한 움직임이었죠. 민호는 숨을 멈추고 소리 대신 기록을 택했어요. 휴대폰 녹음 앱을 켜 마이크 감도를 높인 뒤 휴대폰을 양말에 넣어 복도 벽에 기대어 세워두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물러나 멀티탭 전원을 모두 껐고 냉장고 소리조차 얇아지도록 배경음을 줄였죠. 집은 더욱 조용해졌고 자신의 호흡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새벽 1시 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할인의 이름이 떴습니다. 그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지만 들리는 건 작은 마찰음뿐이었어요. 할인, 어디야? 집이야? 잠시 뒤 아주 낮은 호흡과 함께 구겨지는 비닐 소리가 들리더니 통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자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가 나왔죠. 민호는 통화 기록 시간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녹음 앱의 파형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했습니다. 파형은 몇 차례 크게 흔들린 흔적을 남기고 있었어요. 그는 파일명을 시간과 위치로 바꾸어 저장했죠. 창틀 사이에는 얇은 낚싯줄을 묶어가니 트리바이어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빠르게 지나가면 줄이 끊기며
창문 틀을 딱 치도록 설계했어요. 민호는 재킷을 걸치고 현관문을 살짝 열어 계단실을 살폈어요. 아래층에서는 페인트와 먼지 섞인 공사 냄새가 올라왔고 사람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관 앞 신발의 방향을 모두 같은 쪽으로 가지런히 돌려놓았죠. 누군가 문을 열면 신발 앞코 각도가 흐트러질 테니 이 작은 차이를 바로 눈치채려는 장치였습니다. 현관문을 닫은 뒤 인터폰 저장 기능을 켜 외부 움직임을 자동 기록으로 바꿨습니다. 다시 복도로 돌아와 녹음을 확인하니 잡음 사이에 천으로 무언가를 문지르는 듯한 소리가 2번 찍혀 있었죠. 그는 이어폰을 끼고 볼륨을 낮춰 반복 재생했습니다. 동시에 지하실 문 아래 공기 흐름이 바뀌는지 손등으로 살폈어요. 2시가 넘어가자 복도의 공기가 예민하게 꿈틀거렸어요. 문 아래 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맞은편 벽지에 아주 얇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듯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지문이 다른 쪽을 확인하고 방향을 바꿔주었어요. 혹시 누가 확인하더라도 흔적이 한쪽에만 몰리지 않게 하려는 계산이었죠. 발꿈치를 들고 체중을 분산하며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 거실 시계가 예약된 알림음을 짧게 울렸고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했어요. 알림음을 끄는 동안 문 안쪽에서 툭 하는 소리가 한 번 났고 뒤이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3시 문 아래 테이프의 공기방울이 아주 조금 줄어든 걸 그는 육안으로 확인했어요. 그 변화가 온도 때문인지 누군가의 움직임 때문인지는 확정할 수 없었죠. 그래도 그는 메모에 작은 화살표를 그리고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문틀과 경첩 사이 간격은 카드 두께가 아슬아슬하게 드나드는 수준이었어요. 그는 카드 표면에 연필가루를 묻혀 틈을 훑고 묻어난 가루의 모양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문을 건드리면 무늬가 바뀔 거라고 계산했죠. 기록을 마친 그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지하는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새벽 3시 45분 바람이 창틀을 얕게 울렸고 휴대폰 파형이 갑자기 크게 솟았어요. 이어 아주 작지만 분명한 발걸음 소리가 3번 기록되었습니다. 첫 걸음은 계단 중간, 2번째는 계단 끝, 3번째는 문 바로 앞이었죠. 민호는 숨을 멈추고 복도 끝을 응시했지만 문틈 아래의 빛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척은 금세 사라졌고 남은 건 심장 박동뿐이었어요. 동틀 무렵 재난 문자 알림이 울리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테이프 상태를 다시 확인했어요. 밤사이 가장자리 한쪽이 아주 미세하게 들려 있었고 공기방울 형태도 조금 바뀌어 있었죠. 민호는 사진을 찍어 전날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차이는 분명했어요. 그는 메모에 출입 흔적 의심, 열쇠 사용이라고 적었죠. 현관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으려다 문고리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전날보다 진해진 걸 보고 멈춰 섰습니다. 손가락으로 방향을 따라가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오늘 연다. 민호는 샤워로 몸의 냄새를 지우고 손톱을 짧게 다듬었습니다. 미끄럼 방지 장갑, 작은 헤드랜턴, 휴대용 배터리, 얇은 로프, 휴지와 생수를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지하실 문을 열었다가 바로 나와야 할 상황을 대비해 한 손에 고무쇠기를 쥐었죠. 거실 창문을 다시 잠그고 인터폰 녹화를 켠 뒤 문 앞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조용함의 결은 평소와 달랐어요. 그는 열쇠를 문고리에 맞추어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금속이 맞물리는 감촉이 손끝으로 또렷하게 전해졌고 아주 작은 각도로 잠금이 돌아가는 느낌이 퍼졌어요. 민호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열쇠를 돌렸습니다.
민호는 소파 등받이에서 천천히 몸을 떼었다. 밤새 이어진 경계의 시간이 이마와 손바닥에 끈끈한 땀으로 남아 있었다. 테이프의 공기방울이 미세하게 찢어진 것을 확인했을 때부터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더는 미루지 않기로. 더는 상상 속에서만 맴돌지 않기로. 문 뒤에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로. 그는 조용히 재킷을 걸치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다. 밖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들어가기 위한 준비였다. 집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주방 끝 전구 하나가 약하게 떨며 복도까지 긴 그림자를 끌고 왔다. 냉장고는 이미 꺼져 있었고 난방도 낮춰두어서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다. 문틈 아래로 스며 나오는 냄새는 축축했고 오래된 콘크리트와 곰팡이, 설명하기 어려운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민호는 복도를 걸어가며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았다. 마룻바닥이 삐걱거릴까봐 발 뒤꿈치를 살짝 든 채 이동했다. 문 앞에 서자 손바닥에 땀이 미끈하게 번졌다. 그는 손을 바지에 닿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열쇠는 차갑고 무거웠다. 민호는 열쇠의 이빨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자물쇠에 천천히 밀어 넣었다. 철컥. 낮고 묵직한 소리가 정적을 찢어 복도 끝까지 번졌다. 쇠가 맞물리는 감촉이 손끝에서 팔 어깨로 전해졌고 등허리를 타고 오싹한 전율이 올라왔다. 문고리를 당기자 경첩이 길게 신음했다. 문틈 사이로 어두운 공기가 쏟아지듯 흘러나왔다. 민호는 반사적으로 코끝을 가렸다.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냄새가 목으로 내려앉았다. 손전등을 켰지만 빛은 길게 뻗지 않았다. 공기가 빛을 먹는 것처럼 느껴졌다. 계단은 좁고 가팔랐다. 손전등이 비춘 벽에는 검고 녹색이 섞인 곰팡이 무늬가 얼룩처럼 퍼져 있었다. 천장에는 오래된 형광등이 매달려 있었지만 켜지지 않았다. 민호는 난간 대신 벽을 짚었다. 첫 단을 밟는 순간 툭 하고 먼지가 일어나 빗속에서 은가루처럼 반짝였다. 두 번째, 세 번째 단을 내디딜수록 심장 박동이 박자처럼 빨라졌다. 계단 중간쯤에서 그는 뒤를 돌아봤다. 복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전혀 낯익지 않았다. 이곳은 집의 일부가 아니라 어둠과 연결된 다른 통로 같았다. 그는 고개를 다시 돌리고 수면 아래로 잠수하듯 더 깊이 내려갔다. 마지막 계단을 밟자 발끝에서 잔진동이 올라왔다. 정면에는 철제문 하나가 서 있었다. 표면은 군데군데 부풀어 오른 녹으로 얼룩졌고 손잡이는 오래 쥔 흔적으로 까맣게 달아 있었다. 무엇보다 자물쇠의 방향이 이상했다. 밖에서 잠근 구조가 아니라 안쪽에서 걸어 잠근 구조였다. 누군가가 안에 있었고 한동안 그 안에서 생활했다는 의미처럼 보였다. 문 옆에 스위치를 눌러봤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다. 배전이 끊겼거나 의도적으로 내려둔 듯했다. 문고리를 아주 살짝 흔드는 순간 낡은 금속이 삐걱거리며 저항했다. 그리고 곧바로 안쪽에서 슥하는 소리가 들렸다. 천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아주 낮고 부드러운 소리였다. 민호의 심장이 움찔했다. 그는 문에 귀를 바짝 대고 숨을 멈췄다. 아주 느리고 고른 호흡이 들렸다. 기계음도 바람 소리도 아닌 확실히 누군가의 숨이었다. 손전등 빛을 문틈 아래로 밀어 넣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다가 다시 한번 아주 약한 마찰음이 스치듯 지나갔다. 그는 열쇠를 꽉 쥐었다. 손바닥이 미끄러워져 금속이 미세하게 돌아갔다. 민호는 심호흡을 2번 했다. 그 다음 열쇠를 자물쇠에 밀어넣고 천천히 돌렸다. 오래된 금속이 마찰하며
길게 우는 소리를 냈다. 몇 초가 길게 늘어나 영원처럼 느껴졌다. 철컥. 잠금이 풀리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깊었다. 그는 문고리를 잡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조금씩 밀었다. 문이 여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움직였다. 찰나의 틈으로 더 짙은 어둠이 밀려나왔다. 곧바로 축축한 냄새가 목구멍을 찔렀다. 민호는 숨을 짧게 잘라 들이마시고 손전등을 조금 더 앞으로 밀었다. 안쪽 벽에는 오래된 선반들이 줄지어 있었고 선반 위에는 먼지 낀 상자들이 숫자 없이 쌓여 있었다. 바닥에는 녹슨 공구와 부러진 자, 낡은 철제 의자, 찢어진 담요 조각이 뒤엉켜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레코더처럼 보이는 낡은 전자기기가 놓여 있었고 코드 끝은 잘려 있었다. 공기는 오래된 습기에 젖어 무거웠다. 천장 어느 부분에서 물방울이 규칙적으로 떨어졌고 그 소리가 북소리처럼 공간의 깊이를 드러냈다. 가장 안쪽 벽에는 나무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침대 위에는 두꺼운 담요가 덮여 있었고 담요 아래에는 둔탁한 형체가 누워있는 듯한 그림자가 뚜렷했다. 민호는 손전등을 침대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시켰다. 빛이 담요 표면을 스치자 미세하게 들썩이는 기류가 눈에 들어왔다. 담요 아래에서 호흡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는 목덜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다. 손전등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을 똑바로 가르며 퍼져나갔다.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담요 아래의 형체는 분명히 살아있었다. 어둠이 가벼운 비늘처럼 떨리고 공기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민호는 손전등을 한 손에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열쇠를 쥔 채 뒤로 반걸음 물러섰다. 지하의 냄새, 먼지와 곰팡이, 오래된 기름의 잔향이 서로 얽혀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는 입안에 침을 삼키며 가볍게 고개를 들었다. 담요는 아주 천천히 한 번 더 들썩였다. 그리고 방금 전보다 더 확실하게 누군가의 숨이 어둠 속에서 길게 이어졌다. 그는 숨을 고르고 한치도 눈을 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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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는 침대 옆에 서서
손전등을 움켜쥔 손에 점점 더 강하게 힘을 주었다. 손바닥에 맺힌 땀이 차갑게 식으며 쇠의 차가움이 손끝까지 스며들었다. 손가락 마디는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고 뼈마디까지 경직되어 있었다. 지하실의 공기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무겁고 눅눅했으며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목구멍을 쓸며 내려갔다. 차가운 공기가 뺨에 닿을 때마다 피부에 가시가 박히는 듯한 감각이 전해졌다. 그의 귓가에는 심장 박동이 진동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고 공기 중에 가라앉은 침묵은 살아있는 무언가처럼 꿈틀거렸다. 계단에서 들렸던 끼익 소리는 이미 멈췄지만 여전히 머릿속에 잔상처럼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발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민호는 숨을 멈춘 채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이 고막 안쪽에서 터질 듯이 울렸다. 쿵, 쿵, 쿵 규칙적인 고동이 공기의 떨림을 따라 번졌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스르르 드리워졌다. 계단을 밟는 발끝에 미세한 움직임이 또렷하게 느껴졌고 손전등의 가느다란 빗줄기가 그것을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손전등을 들이대려다 멈췄다. 지금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들킨다는 직감이 있었다. 그림자가 한번 멈췄다가 끼익하고 오래된 나무 계단이 길게 비명을 질렀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식은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침대 옆에 떨어져 있던 공구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발그락거렸다. 그 짧은 소리에 계단에서 들리던 발소리도 멈췄다. 정적이 칼날처럼 공간을 가르며 파고들었다. 민호는 가슴속에 걸린 숨을 억지로 삼켰다. 목이 조여오고 공기가 막혔다. 문틈 사이로 곰팡이와 흙냄새가 짙게 스며들었다. 그 냄새 속에는 어딘가에서 맡았던 묘하게 익숙한 향이 섞여 있었다. 코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파편이 서서히 깨어났다. 어린 시절, 비에 젖은 골목과 축축한 벽돌, 무언가에 이끌려 걸었던 낯선 길, 그 속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다. 등골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갔다. 그 순간 아주 낮은 목소리가 계단 아래에서 들려왔다. 민호야. 쉰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며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민호의 몸이 그대로 굳었다. 그것은 낯선 목소리가 아니었다. 너무도 익숙해서 심장이 수축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손전등이 그의 떨림을 따라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마를 타고 식은 땀이 흘러내려 입술에 닿았다. 민호의 아버지 말 들리니? 그 한마디에 등골을 따라 소름이 서서히 스며들어 올라왔다. 8살 무렵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낡은 우산 아래로 자신을 끌고 가던 남자의 손, 희미한 그림자, 그리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목소리. 머릿속 깊은 곳에 봉인돼 있던 기억의 문이 열렸다. 어둡고 젖은 골목, 세게 움켜쥐던 손, 숨을 고르지 못하던 어린 날의 자신, 발끝에서 들려오던 물소리까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무겁고 차가운 손의 감촉과 그 손이 놓지 않던 감각이 그의 피부 아래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의 공포가 그대로 몸을 짓눌렀다. 민호는 한 발 물러섰다. 등에 차가운 벽이 닿으며 등줄기를 타고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다. 침대 위에 아이가 작게 몸을 떨었고 수갑이 달그락거리며 어둠을 울렸다. 아이의 숨소리는 얕고 빠르며 겁먹은 짐승이 덫에 걸려버린 것처럼 절박했다. 계단 아래 그림자가 또 한 칸 내려왔다. 철제문 바로 앞이었다.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존재감이 공기를 뒤흔들었다. 곰팡이 냄새가 진해지고 지하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공포와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의 온몸을 조였다. 시간이 느려졌다. 정적은 더욱 짙어졌고 계단 너머 어둠의 덩어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몸을 움직이고 싶었지만 발끝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몸은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힌 짐승처럼 굳어 있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숨이 점점 가빠지고 폐속이 조여들었다. 귓가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메아리쳤다. 입안이 바짝 말라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거기 있지? 쉰 목소리가 다시 어둠을 가르고 흘러나왔다. 오래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거칠고 느렸다. 민호는 손전등을 들어 계단 아래를 비췄다. 빗줄기가 어둠을 갈랐다. 낡은 운동화, 해진 바짓단, 흙먼지가 묻은 발끝, 천천히 고개를 드는 실루엣. 얼굴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민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잊었다고 믿었던 얼굴, 냄새, 목소리. 조각난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물렸다. 돌아오자 민호야. 목소리가 지하실을 파고들었다. 아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아주 낮은 중얼거림이 흘렀다. 까지마 잠든 듯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들렸다. 민호의 손전등이 떨리며 벽에 붙은 메모지를 비췄다. 낡은 종이와 희미한 글씨, 20년 전의 날짜. 모든 메모에는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돌아와. 반복된 글자들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 철제문이 삐걱이며 천천히 열렸다. 문이 흔들릴 때마다 냉기가 스며들었다. 남자의 실루엣이 문틈을 완전히 채웠다. 그림자가 지하 바닥을 따라 민호의 발끝까지 번졌다. 숨소리 하나까지 들릴 만큼 가까웠다. 손전등이 덜덜 떨렸다. 그리고 민호는 깨달았다. 자신의 몸이 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다. 어릴 적 묻어버렸던 기억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진동처럼 울렸다. 발끝이 흔들리고 무릎이 휘청였다. 아버지, 민호의 입에서 단어가 흘러나왔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남자의 그림자가 문턱을 넘었다. 지하실은 단 한 줄의 소리도 없이 침묵에 잠겼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느리게 숨을 내쉬는 소리만 들렸다. 어둠은 한 덩어리의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천천히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손전등을 쥔 손에 피가 통하지 않는 감각을 느꼈다. 공포는 단단하고 서서히 그러나 치밀하게 그의 몸을 조여왔다. 손전등의 불빛이 떨리며 벽을 스쳤고 그 떨림은 그의 숨결처럼 불규칙하고 흔들렸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조각난 기억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기억의 갈피 속에서 작은 자신을 봤다. 비 오는 날 젖은 신발, 잡힌 손, 벽돌 담장, 서늘한 바람, 그리고 그때 들었던 같은 목소리. 그날 이후 봉인해버렸던 모든 기억이 이 어둠 속에서 부활하고 있었다. 민호의 입술이 떨리며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의식은 현실과 과거의 경계가 흐려지는 지점으로 밀려났다. 눈앞의 어둠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시야를 삼키고 있었다. 그의 발끝을 감싼 그림자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냥감에 닿은 맹수처럼 천천히 그를 조였다. 남자의 발이 철제문을 넘어서면서 지하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공기 중의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목구멍 안쪽에 달라붙어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남자의 발끝에서 미세한 먼지가 일었고 오래된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며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하실의 어둠은 완전히 고립된 공간으로 변했다.
손전등의 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남자의 실루엣을 천천히 드러냈다. 운동화에 달아버린 밑창, 해진 바짓단, 길고 마른 다리 위로 빛이 기어오르듯 따라 올라가면서 그동안 잊고 싶었던 얼굴의 윤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축축한 공기 사이로 남자의 눈이 반짝였다. 그것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심장이 고막을 찢는 듯 요동쳤다. 민호의 몸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고 벽에 등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지하실을 울렸다. 손전등이 흔들리며 벽을 비추자 낡은 파이프와 녹슨 철제 틀이 불규칙한 그림자를 길게 뻗었다. 남자는 그 모든 상황이 전혀 낯설지 않은 듯 천천히 고개를 기울여 민호를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이 돌아올 자리에 돌아온 사람처럼 아주 익숙한 표정이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며 형체 없는 미소가 생겨났다. 그 미소는 따뜻하지도 적대적이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그 모호함이 민호를 질식시켰다. 민호는 손전등을 남자의 얼굴로 들이대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빗줄기 속에서 남자의 턱선, 주름진 입가, 깊게 팬 눈 밑 그림자, 그리고 20년 전에 그것과 정확히 같은 눈빛이 서서히 드러났다. 어린 시절, 빗속에서 자신을 끌고 가던 그 눈. 공포와 집착, 이상한 확신이 섞여 있던 눈. 남자의 목이 천천히 움직이며 낮은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민호야. 단 한 번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으로도 폐가 조여왔다. 너무나 익숙했다. 그 목소리는 유년기의 공포와 함께 새겨진 상흔이었다. 이곳, 이 냄새, 이 공간, 이 목소리. 모든 것이 퍼즐처럼 정확히 맞아떨어지며 그의 머릿속을 흔들었다.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내딛자 민호는 무릎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몸은 도망치라고 외쳤지만 발끝은 바닥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만하자. 다 끝났어. 남자의 말은 낮고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소름을 돋게 했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 오랜 시간 기다려온 결말을 말하는 사람의 어투였다. 다시 집에 가자. 그 말에 민호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집. 그 단어 하나가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가 기억하는 집은 거짓으로 덮여 있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함께 웃었던 식탁, 생일을 축하하던 목소리, 따뜻하다고 믿었던 포옹. 그 모든 장면 뒤에 이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숨을 조였다. 손전등이 떨렸다. 손바닥에 땀이 고이고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이 빗줄기 속으로 들어왔다. 오래된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흉터는 민호의 기억 속에도 있었다. 그 손이 그를 끌고 갔고 그 손이 그를 가둬두었다. 그리고 그 손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을 지배했다. 남자가 낮게 속삭였다. 괜찮아. 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의 목소리는 일정한 리듬을 타고 흘러나왔다. 세뇌처럼 주문처럼 민호의 뇌리에 과거의 장면이 파편처럼 흩날렸다. 낡은 방 안, 잠긴 창문, 어린 자신이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그 손. 민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과거의 자신은 도망치기만 했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공포와 함께 분노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심장박동이 더 커지고 있었다. 아버지, 민호의 입에서 그 단어가 새어나왔다. 남자의 눈동자가 순간 반짝였다. 그래, 민호야. 아버지잖아. 내가 널 지켜줬잖아. 아무도 널 뺏지 못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집착과 광기가 섞여 있었다. 마치 납치와 감금조차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광기였다. 민호의 시야가 흔들렸다. 그가 믿어온 모든 기억이 부서지고 있었다. 남자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손전등의 빛이 그의 얼굴을 완전히 삼켰다. 민호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공포가 분노와 뒤섞이면서 몸 안에서 낯선 감각이 피어났다. 그동안 도망치던 삶이 아닌 무언가를 끊어내려는 감각이었다. 남자가 손을 뻗었다. 민호의 어깨에 닿기 직전 공기가 이상할 정도로 정적이었다. 지하실의 소리가 사라진 듯 고요했다. 민호의 귓가에는 심장 소리만 가득했다. 내가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다시 돌아오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남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광기가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저 아이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너처럼 지켜줄 거야. 남자가 시선을 침대 위로 돌렸다. 그 시선은 차갑고도 소유욕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피가 들끓었다. 공포가 분노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과거 속에서 묶여있던 사슬이 서서히 끊어지는 소리처럼 그의 내면이 울렸다. 남자는 천천히 다가와 손끝으로 민호의 어깨를 스쳤다. 그 순간 민호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손전등을 움켜쥔 손이 파르르 떨렸고 어깨 근육이 단단히 조여졌다. 가족?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분명히 담겨 있었다. 남자의 얼굴에 당혹이 스쳤다. 지금까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존재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낀 것이다. 민호는 심호흡을 한 번 내쉬었다. 폐 속에 고여있던 공포가 서서히 밀려나가고 있었다.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발소리가 철제문에 울려 퍼졌다. 민호의 손전등 불빛이 남자의 목까지 비추고 있었다. 남자의 눈빛이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민호야, 왜 그렇게 날 봐? 아버진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했잖아. 다 너를 위해서였잖아. 그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지고 있었다. 차분하던 어조는 흔들리고 있었다. 민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동안 묻혀있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갇혀있던 방의 냄새, 벽에 긁힌 손톱 자국, 울음과 공포, 그리고 이 남자. 다 너 때문이야. 넌 내 거야. 남자의 외침이 지하실을 울렸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순간 민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어릴 적 피해자가 아니었다. 공포는 분노로, 분노는 단단한 결심으로 변하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그의 얼굴에서 벽으로, 그리고 다시 남자의 가슴팍으로 이동했다.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민호는 이제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 이 공간은 그를 가둔 곳이지만 동시에 이제는 끝을 낼 장소이기도 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각오였다. 남자가 손을 다시 뻗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손끝이 닿지 못했다. 민호가 먼저 몸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긴장감이 폭발 직전의 팽팽한 줄처럼 공간 전체를 감쌌다. 남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쳤다. 민호의 눈빛은 이미 과거와 달라져 있었다. 남자는 어깨를 약간 숙인 채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을 되찾는 사람의 여유로움이 서려 있었다. 그 시선이 민호의 온몸을 죄어왔다. 지하실의 공기는 정적에 짓눌려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것 같았다. 손전등 불빛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남자의 그림자가 벽을 따라 길게 늘어졌다. 민호는 폐 깊숙이 들이마신 공기를 억누르듯 내쉬었다. 가슴이 불에 데인 듯 뜨겁고
심장은 마치 가죽끈으로 세게 묶은 것처럼 조여왔다. 남자는 그 상태를 천천히 즐기듯 웃었다. 왜 그렇게 날 쳐다보니, 민호야. 여긴 내가 돌아올 곳이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기름졌으며 지하실의 어둠과 완벽하게 섞여 귀 속으로 스며들었다. 민호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그 안에서 피가 스멀스멀 배어나왔다. 그 맛은 오래전 기억의 잔향과 섞이며 머릿속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내디디자 철제문 근처에서 찌걱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 하나가 불길했다. 어둠이 흔들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민호는 손전등을 들고 있지만 여전히 한 번도 이런 상황에서 맞서 본 적이 없었다. 어릴 적 그는 언제나 도망쳤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걸 그의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남자의 손끝이 허공을 스치며 다가왔다. 익숙한 손, 과거에 그를 가둬두던 손.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다정해졌다. 그러나 그 다정함 속에는 기이한 균열이 섞여 있었다. 그 균열이 민호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아이가 침대 위에서 작게 신음했다. 고개를 돌리진 않았지만 남자 역시 그 소리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단숨에 식어버렸다.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짐승의 눈빛이었다. 저 아이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남자의 목소리가 변했다. 차분함 뒤에 감춰져 있던 광기가 서서히 드러났다. 목소리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집착이 민호의 심장을 죄었다. 그 말 한마디가 민호의 모든 신경을 찌르는 칼날이 되었다. 과거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아이 역시 이곳에 묶여 살게 될 것이란 암시였다. 그의 폐에서 무언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다. 손전등이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이번엔 공포가 아니었다. 분노였다. 아주 깊은 곳에서 피어오른 분노가 팔과 어깨를 타고 올라왔다. 남자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 듯 여전히 부드럽게 다가왔다. 민호야, 넌 나를 떠날 수 없어. 넌 나한테서 시작됐으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빠르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지워지고 있었다. 불안감과 광기가 교차하는 눈빛이 흔들렸다. 민호는 무겁게 심호흡을 내쉬었다. 손끝이 땀에 젖어 미끄러졌지만 그는 손전등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아버지가 아니야. 남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어둠이 순간적으로 진동하는 듯했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건 남자의 쪽이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민호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20년간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고 그 단어 하나로 조종당했다. 그러나 오늘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부정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엔 떨림이 없었다. 넌 아버지가 아니야. 남자의 입꼬리가 경련하듯 떨렸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광기가 눈앞에서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민호야, 너 지금 무슨 말을?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위협과 애착이 섞인 그 목소리는 과거 수없이 들어왔던 바로 그 어투였다. 하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았다. 민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남자가 다가오는 순간 민호의 발끝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뒷걸음이 아니라 앞으로 나갔다. 긴장감이 끌어올랐다. 손전등 빛이 남자의 턱 밑을 스쳤다. 남자가 손을 휘두르듯 뻗었고 그 손끝이 민호의 팔을 스쳤다. 차가운 살결에 오래된 굳은 살이 닿는 느낌이 전해졌다. 민호의 머릿속에 과거의 감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아이였던 자신이 그 손에 붙잡혀 울부짖던 모습, 그리고
벽에 새겨진 손톱 자국. 모든 게 동시에 터져 나왔다. 손전등이 순간적으로 치켜 올라가며 남자의 턱에 부딪혔다. 둔탁한 소리가 지하실을 울렸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의 눈이 커다랗게 뜨였다.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었다. 민호야,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피가 입가로 스며들었다. 민호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이제 끝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남자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지하실 안 공기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철제문 위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바닥에 툭 하고 부딪혔다. 아이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수갑이 흔들리며 짤랑거렸다. 그 소리가 두 사람의 시선을 동시에 끌었다. 남자는 다시 웃었다. 이번엔 피투성이의 얼굴로 웃었다. 그 웃음은 아버지의 미소가 아니라 괴물의 웃음이었다. 넌 날 이길 수 없어. 넌 결국 내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한쪽 발을 내디디며 다시 다가왔다. 민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손전등을 쥔 손이 단단히 고정돼 있었다. 어깨에 긴장이 가득 들어가 있었고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과거의 그 아이가 아닌 지금의 자신이었다. 남자가 손을 뻗었다. 이번엔 빠르게. 민호는 뒤로 피하지 않았다. 빛이 그의 얼굴을 강하게 비쳤다. 남자의 눈이 찌푸려지며 잠시 멈칫했다. 민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손전등을 그대로 밀어붙이며 남자의 몸을 밀쳤다. 철제문 쪽으로 남자의 몸이 흔들렸다. 둔탁한 충돌음이 울렸다. 남자가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듯 낮게 소리를 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괴물이었다. 민호의 눈동자에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번쩍였다. 긴장감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남자가 다시 몸을 일으켰다. 피가 입가에서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더욱 광기에 차 있었다. 민호야, 넌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넌 내 거야. 처음부터 그랬잖아. 그의 목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다. 민호의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남자는 철제문에 부딪힌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벽을 짚고 일어나는 그의 모습은 짐승 같았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엔 아직도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20년 동안 자신이 지배해왔던 관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왔던 세상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고 착각하는 눈이었다. 지하실 안의 공기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떨리고 있었다. 축축한 공기, 곰팡이 냄새, 철제문에서 스며드는 차가운 기운까지 모든 감각이 민호의 폐를 짓누르고 있었다. 손전등의 불빛이 남자의 몸을 스치자 그는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느릿하게 웃었다. 민호야, 너 아직도 내가 무섭니까? 그 말이 공기를 갈랐다. 그 목소리에는 기묘한 자신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민호가 결코 자신을 벗어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의 말투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민호는 더 이상 도망치는 아이가 아니었다. 손전등을 쥔 그의 손은 이전보다 단단했다. 어깨가 떨리지 않았고 눈빛에는 불꽃이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발소리는 바닥을 밟을 때마다 철컥하고 울렸다. 오래된 배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며 그 소리를 따라갔다. 침대 위 아이의 몸이 작게 떨렸다. 수갑이 흔들리며 금소금이 섞여 들어왔다. 민호는 잠시 고개를 돌려 아이를 봤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단단히 민호를 붙잡고 있었다. 그 순간 민호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듯 울렸다. 과거의 자신이 겹쳐졌다. 손전등의 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남자가 손을 천천히 들었다. 그의 손끝엔 여전히 그 익숙한 흉터가 있었다. 그 흉터는 20년 전 민호의 손목을 붙잡고 놓지 않던 그때와 같은 모양이었다. 남자가 아주 낮게 속삭였다. 민호야, 넌 결국 돌아올 거야. 넌 내 거야. 너도 알잖아. 피는 못 속여. 그의 목소리엔 광기가 스며 있었다. 아버지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던 집착과 폭력, 그리고 소유욕. 그 목소리만 들어도 폐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지만 민호는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넌 아버지가 아니야. 민호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렸다. 남자의 눈동자가 떨렸다. 짐승이 예상치 못한 저항의 순간 움찔하는 눈빛이었다. 20년 동안 자신이 쌓아온 가짜 가족이라는 틀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 그는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민호야, 그만하자.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더 거칠어졌다. 그 안엔 분노가 스며 있었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민호의 발끝이 앞으로 나갔다. 이번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심장 소리가 지하실을 가득 메웠다. 남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 그의 팔이 민호를 향해 뻗어왔다. 손전등의 불빛이 그 팔을 스쳤다. 순간 민호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빛이 남자의 눈을 정면으로 때렸고 그 틈에 민호는 옆으로 몸을 비틀며 벽에 걸려있던 녹슨 쇠파이프를 손에 움켜쥐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 느낌이 이상할 만큼 또렷했다. 남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몸을 돌렸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민호의 손에 들린 쇠파이프를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걸로 뭘 하겠다는 거냐?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그러나 그 말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건 처음이었다. 남자가 두려움을 느낀 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에 힘을 더 주었을 뿐이다. 과거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다. 도망치려다 붙잡혀 질질 끌려가던 자신, 벽에 발톱을 세우며 버티던 어린 자신, 소리 지르던 목소리. 그때의 공포가 지금은 분노와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남자가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다. 철제문 근처까지 두 사람이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손전등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구르자 지하실 안은 깜깜해졌다. 단 하나 남은 건 쇠파이프가 벽에 부딪히는 쾅 하는 소리와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어둠은 두려움이 아닌 무기가 됐다. 남자는 어둠 속에서도 익숙하게 이 공간을 헤맸다. 하지만 민호 역시 이 공간을 벗어나기 위해 수없이 상상했던 장면이 있었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어깨와 어깨가 부딪히고 팔이 잡히고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남자가 민호의 손목을 붙잡았다. 과거와 똑같은 그 감각. 손목을 조이는 그 힘.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민호의 손목이 그대로 잡힌 게 아니라 반대로 비틀렸다. 쇠파이프가 공중을 가르며 남자의 팔을 후려쳤다.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 어둠 속을 찢었다. 남자가 팔을 붙잡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민호의 숨이 거칠게 올라왔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아이가 아니었다. 남자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감히 나한테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다. 그것은 권위를 잃은 짐승의 울음소리였다. 지하실 안공기가 흔들렸다.
남자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덤벼들었다. 두 사람의 몸이 다시 부딪히며 철제문이 뒤틀리는 소리가 났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렸고 문틈 사이로 외부 공기가 스며들었다. 아주 희미하지만 차가운 공기였다. 민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탈출구였다. 남자의 손이 그의 목을 움켜쥐려 했다. 손가락이 피부에 닿는 순간 민호의 팔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쇠파이프가 남자의 복부를 향해 휘둘러졌다. 둔탁한 충돌음이 울렸다. 남자의 몸이 크게 휘청였고 거친 숨이 터져나왔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가 얽혔다. 그때 침대 위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 도망쳐. 그 한마디가 민호의 머릿속을 쳤다. 도망이 아니라 끝낼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가 다시 달려들려는 순간 민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쇠파이프를 세게 휘둘렀고 남자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철제문이 벌어지며 쾅 소리가 울렸다. 밖에서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에 갇혀있던 공간이 흔들렸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다. 민호는 숨을 몰아쉬며 철제문을 바라봤다. 그 문 너머엔 자유와 공포가 동시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번만큼은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남자의 몸이 철제문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지하실을 가득 울렸다. 녹슨 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렸고 틈새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곰팡이 냄새를 조금 밀어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가 격렬하게 얽혔다. 쇠파이프를 손에 쥔 민호의 손은 땀에 젖어 있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처음으로 이 지하실에 끌려왔을 때 발버둥조차 치지 못하고 울부짖기만 했던 그 아이는 이제 없었다. 대신 분노와 결심이 몸 안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남자가 낮게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얼굴에는 피가 흘렀고 광기로 가득 차 있던 눈빛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었다. 민호는 숨을 고르며 그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철제문이 조금 더 벌어져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 공기는 그가 살아오며 느껴본 어떤 공기보다도 선명하고 차가웠다. 남자가 천천히 손을 뻗었다. 민호야, 그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20년 동안 자신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었던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처음으로 패배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도 여전히 집착이 스며 있었다. 민호야, 나랑 가자. 거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가 내 집이잖아. 남자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그 손을 바라봤다. 과거 수없이 자신을 가둬왔던 그 손. 벽에 눌리고 바닥에 끌려가고 도망칠 수 없던 날들을 붙잡고 있던 그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손전등에 깜빡이는 불빛이 쇠파이프와 철제문을 번갈아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 손에 붙잡혀 있는 아이가 아니다. 남자가 마지막으로 몸을 던졌다. 그의 손이 민호의 발목을 잡았다. 과거의 감각이 번개처럼 몸을 스쳤다. 그러나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민호는 쇠파이프를 양손으로 단단히 잡았다. 남자의 팔에 힘이 들어오는 순간 파이프가 그의 팔을 세게 내리쳤다. 쾅, 쇠와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지하실을 울렸다. 남자의 손이 풀리고 몸이 바닥에 쓰러졌다. 숨소리가 크게 터져나왔다. 피가 바닥에 떨어지며 축축한 시멘트에 스며들었다. 한동안 지하실에는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다. 남자가 피투성이의 얼굴로 민호를 올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아버지의 그것이 아니었다. 짐승이 자신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눈빛이었다. 민호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초라하고 깨진 울음이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 철제문을 바라봤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계속 스며들고 있었다. 그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것은 낯설고 차가웠지만 동시에 너무도 자유로웠다. 아이가 침대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 나가자. 민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쇠파이프를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아이의 손목에 묶인 수갑은 오래되어 녹이 슬어 있었다. 열쇠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민호는 벽에 걸려있던 날카로운 공구를 손에 쥐고 수갑을 힘껏 비틀었다. 딱 하고 쇠가 부러지는 소리가 어둠을 찢었다. 아이의 손이 풀렸다. 아이는 민호를 올려다보았다. 눈에는 공포와 안도 그리고 미약한 희망이 스쳤다. 괜찮아. 민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남자가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그의 팔은 부러져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민호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던 시간은 끝났으니까. 아이의 손을 잡은 그는 천천히 철제문 쪽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다. 피투성이 얼굴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넌 내 거야. 영원히.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예전 같았으면 몸이 얼어붙었을 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민호는 아이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철제문을 양손으로 밀었다. 끼익 하고 문이 열리며 바깥 공기가 폭발하듯 스며들었다. 지하실의 눅눅한 공기와 전혀 다른 차갑고 맑은 공기였다. 숨을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폐 안쪽이 깨끗해지는 기분이었다.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낡은 방, 사슬, 울음, 어둠, 그리고 이 남자.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붙잡지 못했다. 바깥에는 희미하지만 새벽의 빛이 깔려 있었다. 하늘은 어둡고 축축했지만 먼 곳에서 서서히 여명이 스며오고 있었다. 그 빛이 그의 눈을 찔렀다. 너무 오랜 시간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눈부심이 싫지 않았다. 아이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 문 뒤편에서 남자의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의 세상이 아니었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발끝이 가벼워졌다. 공기가 달라졌다. 밤 공기의 냄새, 새벽의 차가운 기운이 그의 폐를 가득 채웠다. 문을 완전히 닫는 소리가 들렸다. 쇠가 맞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어둠과의 연결이 끊어졌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밤과 새벽의 경계, 희미한 빛이 수면 위를 스치고 있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갇혀있던 자신을 처음으로 꺼내놓은 순간의 눈물이었다. 아이가 그의 손을 다시 꼭 잡았다. 민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